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식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역사편으로 조선의 제10대 임금인 연산군과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한 중종반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종반정은 전적으로 조선 왕조의 양반 관료 체제 하에서 폭정에 저항하여 신하들에 의해 주도된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배출하고 진성대군을 새 임금으로 옹립한 중종반정은 신하들이 왕을 몰아낸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역사편으로 진행되는 연산군과 중종반정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 1476년 성종 7년에 판공상시사 윤기견의 딸로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폐비 윤씨의 원자이며 1483년 성종 14년에 8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세자로 책봉될 당시 정현왕후 윤씨의 소생으로 후에 중종이 된 성종의 차남 진성대군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세자 시절 연산군은 허침, 조지서, 서거정 등의 스승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나 학문에는 뜻이 없었고 특히 엄격했던 스승 조지서는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화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세 번째 왕비인 정현왕후 윤씨가 어머니인 것으로 알고 성장했고 윤씨를 폐비시킨 할머니 인수대비도 손자인 연산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을 외롭게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에 신승선의 딸과 결혼하여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으며 후궁에게서도 이남 일녀를 더 두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맏아들로 1494년 성종 25년 12월에 부왕의 승하로 19살의 나이에 조선의 제10대 임금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제위 중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들을 처형함으로써 조선시대의 폭군으로 알려진 왕입니다. 조선조에서 사화는 연산군조에서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조에서는 기묘사화, 명종조에서는 을사사화 등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사화는 주로 사림 세력이 화를 당했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화라고 합니다. 사림은 성종조에 들어서면서 훈구 세력에 대립하는 신진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림은 그들이 추구하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패한 훈신들을 탄핵하고 왕에게도 직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훈신들은 이러한 사림들이 자신들에게는 적이 되고 연산군에게도 왕권 행사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견제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하면서 학문을 권하고 직언하는 사림을 제거하고 절대 왕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오사화는 1498년 연산군 4년에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가 김종직 중심의 살인파를 살해하거나 쫓아낸 사건입니다. 무오사화는 연산군 4년에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무오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과정에서 김일성이 스승인 김정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올려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조의제문은 진나라 황후에게 죽은 초나라의 의제를 조의하는 사림의 김종직이 쓴 글로
의제를 폐한 항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의제문은 단종을 죽인 세조를 의제를 죽인 항우에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세조를 비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한 것으로 사림들은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폐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유교의 대의적 명분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림이 조의제문을 통해 세조의 등극 과정을 왕권 찬탈로 비유한 것은 왕권과 왕실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세조를 부정하는 것은 연산군으로서는 그의 직계 자손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간파한 유자광은 사림을 제거하기 위해 곧바로 이를 연산군에게 고변했고, 이 일로 이미 죽은 김종직은 무덤을 파서 부관 잠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사초에 기록한 김일손을 비롯하여 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은 파당을 만들어 세조를 능멸했다는 죄명으로 능지처참되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곤장이나 가산몰수, 관노 또는 기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98년 연산군 4년에 일어났던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는 특히 사초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화가 아닌 사화라고도 합니다. 무오사화로 사림들이 완전히 축출되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왕에게 학문을 권하거나 간언을 하는 신하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무오사화를 통해 사림들을 축출한 후 연산군은 왕권의 우력을 실감하게 되었고, 그는 이를 계기로 더욱 포악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 윤리관을 전적으로 거부했으며 강력한 절대 권력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무오사화는 성종 이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던 신진사림파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었고, 조정에는 연산군에게 아부하며 치부하는 세력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조정에는 비판과 견제 세력은 전무하게 되었으며 연산군은 절대 권력을 거침없이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파인 사림들을 제거한 훈구 세력들의 입지는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연산군의 절대 권력이 신하들과의 대립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신하들과는 당연히 대립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사림들은 유교적 이상주의 국가를 추구했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깊었던 것입니다. 연산군 시대의 두 번째 사화는 갑자사화로 1504년 연산군 10년에 폐비 윤씨와 관련하여 많은 선비들이 처형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폐비 윤씨는 투기로 사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들인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갑자사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림보다는 오히려 연산군이 생모인 폐비 윤씨 사화에 깊숙이 관여했던 많은 훈신들이 화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훈구파는 임사홍과 신수군을 중심으로 하는 궁중파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하는 부중파로 훈구 내부에서 자체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갑자사화는 사화를 주도한 궁중파의 임사홍과 신수군에 의해서 부중파의 훈신들과 살인들이 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훈구파의 분열은 궁중파가 부중파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정권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훈구파의 반대파였던 사림파는 물론이고 궁중파의 새로운 반대파가 된
훈구파 중에서 부중파까지도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임사홍은 예종, 성종과 사돈을 맺은 애척이었지만 그의 간교한 성격으로 크게 벼슬을 갖지는 못하다가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왕비인 신씨의 오빠였으며 그는 임사홍과 결탁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갑자 사화의 단초를 만든 것은 임사홍이었으며 그는 연산군에게 폐비가 사사된 내막을 폐비 윤씨의 어머니를 통해 자세히 고하도록 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폐비 윤씨의 사사와 관련된 자들을 색출해 분책하라고 엄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오사화 이후 위축되어 있던 살인파보다는 세력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이 대거 일로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폐비 윤씨의 사사 사건이었지만 연산군은 갑자 사화를 전후로 훈구 세력들이 사소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재산을 몰수해 왔었습니다.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을 위해 내수사의 재정을 확대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훈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공신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노비까지 빼앗으려고 했으나 훈구파들이 반발을 가져왔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임사홍의 고변이 이들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폐비 윤씨의 사사에 찬성했던 훈구파의 윤필상과 이국견, 성준, 이세좌 그리고 곤주,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이미 죽은 한치영과 한명회, 정창선, 어세겸 그리고 심해, 정여창, 남효은 등은 부관 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홍기달과 심헌, 이윤영, 주계군, 이수공, 곽종번, 박한주, 강백진, 최부, 성중엄, 변형량 등 다수의 살인들도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자 사화는 겉으로는 연산군이 사사된 폐비 윤씨의 한을 풀어준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연산군과 궁중파가 권력 독점을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 사화는 왕과 궁중파의 권력에 의해 부중파와 사람에게 벌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나 형벌의 잔혹성이 무호사화를 훨씬 능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산군이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폭정을 전행하는 역사적 사실을 지켜봤습니다. 두 차례의 사화로 많은 선비들이 희생되고 자신이 폭군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연산군이 정치력 부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산군이 정치력을 가진 왕이었다면 훈구파와 살인파 두 세력을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합리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 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 건좌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4대 사화 중에서 연산군조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상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편에서는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윤리관에 역행하는 연산군의 폭력 독재 권력의 최후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두 번째 하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